1억 년 전만 해도 공룡이 대유행이었고 포유류는 그들의 거대한 그림자에 움츠러들어 살고 있었죠. 하지만 그때 당시 아시아에서는 오소리를 닮은 동물이 살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포유류들은 크기가 작아서 문제가 있으면 빨리 도망치는 데에 비해서 레페노마무스는 훨씬 컸어요. 대형견만한 크기였죠. 연구원들은 이 생물이 다리가 짧았기 때문에 그리 빠르진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확실히 육식동물이었고 놀랍게도 레페노마무스의 화석화된 배에서 공룡의 잔해가 발견되었어요. 알고 보니 포유류들은 이미 거대 파충류들과의 경쟁을 위해 진화하고 있었고 이들은 사냥당하는 대신에 역으로 사냥을 한 첫 포유류였죠. 거대 오소리가 사냥꾼인지 청소부인지는 아직 분명하진 않지만 둘 다 될 만큼 크고 부피가 컸어요. 공룡들아 조심해. 그런 다음 오파비니아가 있었죠. 쉽게 데리고 다닐 수 있을 정도지만 그러고 싶은지는 별개의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5개의 눈을 갖고 있었거든요. 오파비니아가 너무 이상하게 생겨서 과학자들이 1972년에 복원시켰을 때 웃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죠. 오파비니아는 먹이를 찾기 위해 진흙 주변을 훑는 트렁크 같은 입을 갖고 있었지만 이빨이 없었기에 아마 부드러운 음식만 먹었을 거예요. 공포새입니다. 공포영화에 나온 것 같은 거대한 육식성 새죠. 큰 망치 같은 힘을 가진 날카로운 부리가 있는데 이건 먹이들에겐 별로 좋은 소식이 아닐 겁니다. 그 당시 공포새는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위험한 포식자 중 하나였어요. 날지 못하는 새였지만 매우 빠른 달리기 선수였죠. 유일하게 이걸 앞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달리면서 급회전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 새들은 직선으로만 빨리 달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메갈로돈은 지금까지 살았던 물고기 중 가장 커요. 암컷 메갈로돈은 수컷보다 거의 2배 컸어요. 메갈로돈이라는 이름은 큰 이빨을 의미하는데 놀라지 마세요. 이빨이 백상아리의 이빨보다 3배 더 컸어요. 메갈로돈은 공룡이 멸종한 후에 나타났어요. 이제는 이 친구들도 멸종되었지만 살아있었을 땐 남극 대륙을 제외한 세계 거의 모든 곳에서 살았던 것 같아 보여요. 오늘날의 피라냐들이 무섭다고 생각하신다면 수백만 년 전에 남아메리카에 살았던 메가피라냐를 봤었어야 해요. 개와 크기를 비교해보면 골든 리트리버만큼 길고 몸무게는 어른 코커 스패니얼만큼 나가거든요. 메가피라냐는 자기 무게 50배까지 힘을 발휘할 수 있었어요. 체급 불문하고 그건 티라노가 무는 힘보다 더 강력하죠. 북미에는 13,000년 전에 사라진 사자들이 있었어요. 이땐 매머드가 멸종할 무렵이에요. 이 사자들은 오늘날의 사자보다 약 25% 더 컸어요. 이 고대 사자들의 화석은 다른 흥미로운 생물들과 함께 로스앤젤레스의 라 브리어타르 피치에서 발견되었죠. 둔 클레오스테우스는 장갑을 두른 물고기인데 이빨이 없지만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면도날처럼 튀어나온 뼈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50ml초의 속도로 입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먹이를 낚을 수 있었어요. 어떤 과학자들은 둔 클레오스테우스가 뱀장어처럼 옆으로 헤엄쳤다고 믿어요. 전 세계 많은 박물관에서 이 물고기의 화석을 볼 수 있어요. 티타노보아 뱀은 여태 발견된 가장 큰 뱀이에요. 이 거대한 파쇄기는 악어도 잡아먹을 수 있었어요. 이 뱀은 6천만 년 전 남아메리카 열대림에 살았고 보아뱀처럼 생겼지만 물에 사는 아나콘다처럼 행동했죠. 비록 티타노보아뱀이 현재 멸종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매혹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맨해튼 미드타운에 티타노보아뱀의 실물 모형이 있어요. 툴리몬스트룸은 3억 년 전에 살았지만 연구원들은 약 60년 전에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아는 바로는 부드러운 어뢰 모양의 몸과 수직의 지느러미를 갖고 있었어요. 툴리몬스트룸은 지금까지 가장 기이한 생물 중 하나인데 과학자들은 도대체 무슨 생물인지 알아낼 수가 없었죠. 처음에는 지렁이의 한 종류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오징어 같은 거라 생각했죠. 이제 과학자들은 이게 기생하는 물고기인 칠성장어에 가장 가깝다고 말해요. 개과에서 가장 큰 종은 현재 멸종된 에피키온이에요. 에피키온이란 말은 개 이상의 것이라는 의미인데 확실히 그랬어요. 사자만큼 길었고 무게도 그만큼 나가는 데다가 거대한 두개골은 사자 같은 모양을 하고 있었거든요. 에피키온은 먹이를 쫓거나 죽은 고기를 먹고 심지어 코뿔소부터 말까지 모든 걸 먹어치웠어요. 만약 스밀로돈과 마주친다면 웃을 일이 없겠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수년 전에 멸종됐거든요. 이 검치 호랑이는 만년 전까지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의 숲에서 살았어요. 스밀로돈은 먹이와 몸씨름을 해서 땅으로 끌어내리는 데 도움을 주는 강력한 상체 힘을 갖고 있었어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포유류들에겐 별로 좋은 소식이 아니었죠. 왜냐면 스밀로돈은 특히 아침으로 들소와 낙타를 즐겨 먹었기 때문이에요. 야이켈롭테루스는 4억 년 전 독일에 살았던 거대 전갈이었어요. 약 90cm의 야드자 2개를 놓은 것보다 길었고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 가장 큰 절지동물이었어요. 최근에 발견된 화석화된 발톱은 빵 한 덩이보다 더 길었어요. 야이켈롭테루스는 바다전갈이라고 불렸지만 강이나 호수에 더 많이 살았습니다. 편식을 하진 않았고 자신보다 작은 물고기와 다른 수중동물들을 먹었죠. 심지어 같은 작은 종도 큰 것 주변에 있을 땐 안전하지 않았어요. 역사상 가장 큰 날벌레 중 하나는 메가네우롭시스였어요. 잠자리같이 생겼지만 날개폭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넓었죠. 아마 그 당시 대기 중에 자신들의 성장을 부채질한 산소가 더 많이 있어서 더 커질 수 있었을 거예요. 메가네우롭시스는 선사시대 북아메리카에서 살았어요. 너무 크고 항상 배가 고팠기 때문에 이들은 주로 먹이로 작은 도마뱀과 어린 양서류를 사냥했죠. 이 생명체를 없애기 위해선 테이블보다 더 큰 파리채가 있어야 할 거예요. 이 곤충의 날개 조각은 하버드 자연사 박물관에 여전히 보존되어 있어요. 고래는 한때 육지에 살았었고 물로 이사를 간 건 불과 5천만 년 전이에요. 바실로사우루스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공룡이 아니라 최초의 해양종들 중 하나였는데 다른 초기 고래들보다 훨씬 더 컸어요. 4층 건물보다 더 길었고 거대한 머리를 가진 데다가 티라노에 맞설 턱 힘을 가졌었죠. 몇몇 작은 고래 화석에는 바실로사우루스의 이빨 자국이 있어요. 사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바실로사우루스가 그 시대의 최고 포식자 중 하나였기 때문이에요. 거의 모든 걸 먹었지만 가장 좋아하는 건 돌고래 같은 생물인 것 같네요. 만일 회색곰을 무서워하신다면 여러분은 악투두스 시무스를 봤어야 해요. 이 짧은 얼굴의 곰은 빨리 달릴 수 있었어요. 야생마나 영양보다 더 빨리요. 한 연구에 따르면 이 곰은 대부분 사람들이 1년 동안 먹는 고기양보다 하루에 더 많은 고기를 소비했다고 해요. 11,000년 전까지만 해도 북미 전역에 서식했었죠. 이것은 검치호, 아메리카 사자와 다이어 늑대 같은 더 작은 포식자들을 위협하기 위해 자신들의 거대한 몸집을 이용했죠. 만약 쥐를 싫어한다면 요세포 아르티가시아는 최악의 악몽일 거예요. 이름보다 더 끔찍한 건 이 친구의 크기인데요. 사실 이 설치류는 오늘날의 황소만큼 컸어요. 이 거대 쥐는 약 300만 년 전 남아메리카에서 살았어요. 맹수들을 물리칠 수 있게 해주는 무시무시한 앞니를 갖고 있었죠. 또한 풀과 다른 식물들을 먹기 위해 이 앞니 절단기를 최대한 이용했죠. 최초의 새는 시조새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시조새가 새와 공룡 사이에 사라진 연결고리라고 해요. 사실 시조새는 매우 작았는데 까마귀보다도 크지 않았죠. 이 동물은 매우 날카로운 이빨, 발가락 3개에 있는 발톱, 그리고 길고 앙상한 꼬리를 갖고 있었어요. 글립토도는 아르마딜로의 고대 친척 중 하나예요. 둥글고 뼈로 된 껍질로 중무장한 이 친구는 거북이처럼 보였지만 자동차만큼 컸어요. 초식동물이었지만 포식자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자기 종족과 싸울 때 쓰인 유연하고 단단한 꼬리를 가지고 있었죠. 뉴라라거스 렉스는 토끼계의 티라노였는데 우리가 익숙한 귀여운 토끼와는 전혀 달랐어요.
한 가지 예로 거대했어요. 오늘날의 유럽 토끼보다 무게가 6배나 더 나갈 정도로요. 식물의 뿌리와 얌을 주로 먹고 천적이 없는 목가적이고 고립된 환경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크게 클 수 있었나 봐요.